리포트 뚜껑 열어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정서한 아나운서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세 가지 리포트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리포트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방산수주 확대 시발점이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과 함께 어떠한 포인트들을 제시한 보고서였습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장 주가는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은 소폭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71,400원 기록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포인트 한 가지씩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일단 먼저 오늘 우리 방산업체 18개 기업들의 임원들이 내일 폴란드에서 K방산, 이 무기 수출을 집중 논의하고요. 이 추가 수출을 추진하기 위한 대규모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에 장 초반 움직임을 보였던 방산주고 또 관련 기업들의 보고서도 오늘 대거 나왔는데요. 그중 하이투자증권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동사, 이 자회사인 하나 디펜스, 이 디펜스가 폴란드와 함께 지난 7월이었죠. 이 K9 자주포 등을 수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K9, K방산, K무기 워낙 많이 들으셔서 소식을 알 텐데 관련된 사진을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K9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동사의 실적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많은 수출 계약을 전했던 K9 자주포고요. 그 외에도 이 수출 실적을 담당했었던 다양한 무기들 연도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사진을 제가 보고서에서 발췌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K무기들을 지난 7월 이후에도 이 8월 2026년까지 공급하는 3조억 원 규모의 이행 계약을 체결했고요. 지난 10월에는 또 유도탄 수출을 기본 계약으로 체결했던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 디펜스는 이번 계약과 관련해서 이 연내 폴란드 지사를 설립할 계획도 밝혔고요. 이를 계기로 이 유럽 방산 수출 확대로 이어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출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바로 동사의 매출 비중 그래프를 체크해 볼 텐데요. 동사 매출에서 무려 40% 넘게 반 이상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쪽이 방산이고요. 방산 41%, 항공우주 1%, 또 산업용 장비가 거의 10% 가깝게 매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실적 전망 그래프도 볼 텐데요. 이러한 앞서 짚어드린 대로 해외 신규 수주의 증가가 이렇게 향후 매출의 성장성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익성 개선까지 보이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네, 이 전망과 함께 앞서서 우리가 탱크 봤잖아요. 그쵸. 저희는 사실 미필자라서 이거 딱 보면 이게 뭐다 그쵸.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앞으로 기대되고 있는 또 다른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장갑차가 제품이죠. 있더라고요. 이름이 레드백입니다. 레드백. 이름 멋있네요. 그러니까요.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레드백에 주목해보자라고 투자 포인트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레드백은 이 하나 디펜스가 개발한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라고 합니다. 일단 어떠한 기능이 있나 살펴봤더니요. 적의 대전차, 이 미사일 공격을 먼저 감지화하고 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갖춘 무기라고 합니다. 내년 3월 즈음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능과 가격 이 두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이 레드백의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레드백이 이렇게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이 국내 전력화되지 않은 무기 체제가 수출이 되면서 방산 수출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레드백, 앞으로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이 얼마나 또 이 기업의 실적을 끌어올릴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일단 우주항공 관련한 기대감이 오늘 장중에 좀 오름세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다시금 내림세를 보였는데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또 최근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서 네. 그 레드백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름을 사인하고 네, 계신 맞습니다. 거군요. 뭔가 의미 깊은 그런
그런 사인인 것 같은데 네. 이거 쓸 일은 사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드백 관련한 모멘텀 새로 가지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최근 움직임입니다. 최근에 뭐 우주항공 관련한 테마가 오름세 보였다가 또 수급이 쫙 빠졌다가 다시 오름세 보였다가 어떻게 보면은 뭐 실질적으로 이제 방산 관련해서는 올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관련된 이슈가 커지긴 했지만 이게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쪽에서 계속해서 그 방위산업 관련한 물품들을 더욱더 확대를 시켜야 하는 그런 수요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는 7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주가는 사실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는 밸류를 시장에서는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높은 주가로 보이십니까? 아직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이십니까? 최근에 전쟁 관련한 이슈가 다시금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와 있는 가운데서 우주산업 관련한 이슈가 다시금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한 이슈는 조금씩 고민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볼까요? 네, 두 번째는 SK 이노베이션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메리츠증권에서 현대차와 함께 이번에 배터리 합작 공장에 대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관련된 포인트들을 정리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SK 이노베이션도 보합권에서 계속 등락을 보였는데요. 현재 구간 어떨까요? 현재 구간에도 보합 기록이 되고 있네요. 17만 5,500원입니다. 자, 현대차와 손잡은 SK온 관련한 내용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뭉쳐야 산다. 이 최근 2차 전지 기업들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리포트 뚜껑을 통해서 고려 아연과 LG화학의 자사주 교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SK 이노베이션 자회사 SK온의 소식입니다. 기사 사진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발췌 기사고요. 일단 25일이었죠. 이렇게 SK 이노베이션이 자회사 SK온과 또 현대차그룹 미국 내 이 배터리 합작 공장 이 설립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도에 따르면요, 현대차그룹은 SK온과 2조 5천억 원을 들여 이 미국에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생산 규모는 20기가와트로 이 전기차 30만 대에 투입되는 분량이라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일단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그중 메리츠증권에서는 보고서를 통해 어떠한 긍정적인 부분 포인트를 잡았는지 체크를 해봤는데. 포인트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먼저 현재 현대차는 이 미국 쪽에 생산 공장을 또 역시나 기아도 조지아 쪽에 생산 공장을 보유했다며 이러한 SK 이노베이션, SK온과의 맞잡은 손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IRA 법안으로 배터리셀, 소재 전기차 생산이 미국 현지화가 계속해서 요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중장기 배터리 공급망 그 관리 전략이 중요한 시점인데 이러한 합작 소식이 이 양사 간 미국 안에서 이 협력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이러한 수혜 업종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긍정적인 이슈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요즘 보면은 완성차 기업과 이런 배터리 기업들의 합작 법인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도 이런 현대차와의 합작 법인 그리고 미국 공장의 설립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를 보면은 동종업계에서도 비중 확대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배경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동종업계라고 보고서에서는 네. 표현을 했더라고요. SK온과 같은 동종업계죠. 일단 합작 공장에 소재 납품 가능성이 높은 양극재라던가 분리막이라던가 이러한 동박, 니켈 기업들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배터리 공장 합작 소식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관련된 기업들도 눈여겨봐야 하고 이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높일 만큼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스란히 실적 개선도 충분히 눈여겨봐도 좋다라는 긍정적인 판단을 이 SK온 이노베이션에 이어서 관련된 기업들에도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SK 이노베이션의 반등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도 제시를 했는데요. 연내 종결 가능성이 높은 이 SK온의 프리
IPO 이후에 추세적 이 수익성 개선 여부가 아무래도 내년에 이러한 이노베이션의 반등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지금 오늘 확인해본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증권사들을 보면은 최근 11월에 나왔던 보고서에 23만 원에서 한 26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SK 이노베이션의 주가는 17만 원대거든요. 사실 상승 여력이 그렇게 적지도 그렇다고 엄청나게 많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주가는 근데 아쉽게도 고점을 좀 낮추면서 좀 내려가는 그런 추세가 보였는데 최근에 단기적인 급반등이 보이고 난 뒤에도 이내 주가는 아쉽게도 밀려났습니다. 합작법인 소식이 사실 삼성 SDI나 LG 에너지솔루션 대비해서는 조금 적은데요. 이 적은 파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관련된 시장 안에서 얼마나 빨리 이 파이를 키워나가는지 그에 따라서 주가의 볼륨도 더 커지기를 하는 바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리포트 SK 이노베이션 확인해봤고요. 세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또 시장을 넘어서 오늘 밤 이 대한민국 그쵸? 축구 이벤트를 예선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GS 리테일 뚜껑 열어볼 테고요. 버터맥주와 함께 이제 응원을 할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목표 주가는 35,000원을 유지했고 왜 제목에 버터맥주를 굳이 이 브랜드명을 썼는지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리테일이 이 맥주를 진짜 밀고 있고요. 맞아요. 버터 막걸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제품들 사실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리기는 하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궁금하니까 한 번씩 또 먹어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3% 가까이 하락하면 28,850원인데요. 일단 무엇을 기대하는지 투자 포인트 한 가지씩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지난 24일과 25일에 GS 리테일은 국내 기관을 대상으로 이 3분기 실적 기업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동사의 3분기 영업이익은 이 컨센서스 15% 정도를 상회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리오프닝 또 그리고 체질 개선에 따른 호텔 부분의 깜짝 실적도 도움이 됐고요. 무엇보다 프레시몰의 적자 축소가 이러한 호실적을 견인할 수 있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편의점 쪽이 상반기에 이어서 마진율이 훼손됐다는 점이 다소 아쉽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본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경쟁사 이 선점 차이 그래프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경쟁사와 대비를 했을 때 기존점 이렇게 신장 차이가 2분기 2.6%에서 1.2%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매우 긍정적이라고 봤고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포인트 바로 이 리오프닝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GS 리테일이 계속해서 개선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아쉽다고 표현했던 편의점 쪽이 다시 한번 더 회복세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제시했습니다. 네, 경쟁사 GS 리테일의 기존점 신장 차이를 표를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최근에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인플루언서와의 마케팅 그리고 이러한 새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비싸지만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광고 정말 많이 하고 관련한 이벤트도 많이 해서요. 그에 따라서 마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으니까 보고서에서는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어디만 열면 버터맥주의 광고를 많이 접했던 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매출이 회복을 보여준다라고 보고서에서는 평가하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일단 보고서에 따르면 편의점 산업이 회복세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편의점 산업 내 객수 추이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완화 규제 시점은 올해 4월입니다. 그렇지만 이 편의점 산업객 수가 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시점은 9월부터라고 추정을 했는데요. 이 GS 리테일은 타 경쟁사보다 사실상 수도권 안에 있는 점포수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발생에 따른 유동인구 감수가 그래서 경쟁사 대비해서 더욱더 타격감이 조금 크기는 했는데요. 이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동사가 실적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여줬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업황 개선에 더불어 유동 인구가 정상화되고 또 앞서 짚었던 대로 버터맥주 출시 등 이런 회사에서 기획 상품의 경쟁력을 높여준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봤고요. 일단 기사 사진을 통해서 그 버터맥주 인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100만 캔이 팔렸다고 와. 하고요. 그렇게 치면 하루 평균 3만 5천 개씩 팔린 격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또 거대한 마케팅을 했는지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요.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핫바가 네, 성수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아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버터 맥주 관련된 버터 맥주도 팔고 다른 뭐 상품, MD 제품들을 많이 팔아서 이쪽에도 많이 매출이 잡히고 또한 광고 효과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지속된 인기와 매출로 개선을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보니까 어떤 가수분이 또 기획해서 맞습니다. 하는 거더라고요. 정말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목표 주가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약 한 15에서 17%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버터맥주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출시일과 좀 비슷한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3만 원대 있는 주가고요. 목표 주가는 3만 5천 원, 갭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포트 뚜껑 열어보니 정서환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